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관련한 여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 기자, 황의조 선수가 이 유포된 생활 영상 속 여성의 신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제3자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인데요. 황의조 선수는 이달 중순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피의자가 이 본인의 형수임을 사실을 알고 난 직후였다고 하는데요. 이 황 선수는 용의자가 누군지 경찰로부터 들었냐, 나에게 연락하기 싫다면 내 매니지먼트로라도 연락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이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에게 보냈지만 며칠 동안 피해자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황의조 선수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형수가 누명을 썼다.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취지로 또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응답이 없자 황의조 선수는 이 제3자인 본인 주변의 인물에게 이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준 뒤에요. 함께 처벌 불원서를 부탁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선수 지인의 연락에도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의 사생활 영상이 세상에 유포되면서 이 피해 여성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혹시 알아보지 않을까? 이런 어떤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텐데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 얼마나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예, 양측이 그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촬영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이 여성은 지금 사생활 그 영상 유포자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행위는 성범죄 그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그 행위는 2차 가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는 최근에 그 성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재판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를 둘러싼 2차 가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앞서 황의조 측에서는 상대 여성의 결혼 여부와 또 직업을 공개해서 2차 가해라는 그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피해 여성 측에서는 피해자의 입을 막지 말라 이러면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 까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입을 막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 책임을 법원은 물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피해 여성 측에서는 법원이 책임을 좀 물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허 변호사님, 그 피해자의 결혼 여부와 직업만 공개해도 이게 처벌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공개된 사실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처벌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파악해서 특정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이 인쇄물이라든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입장문을 인쇄물 형태로 배포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이전까지의 판례를 종합해서 봤을 때도 이 피해자 직업을 가르쳐준 경찰관이 피해자 직업이 좀 특정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 수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정 가능하다라고 봐서 유죄로 처벌받았던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당 직업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미혼 여부, 결혼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면 지인이 알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처벌 수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직접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 황의조 선수 측에서는 인터뷰를 사양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혹시 이 방송 끝나고 황의조 선수 측에서 만약에 반론에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선수 측은 지금 2차 가해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황의조 선수 측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지금 지인들한테 알린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황의조 선수 측의 그 법률 대리인이 입장문을 냈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찰이 혹시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어떤 피해 영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출됐던 영상 외에 추가 영상은 없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그러면서 향후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해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이 황의조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국가대표로 출전해도 되느냐, 뭐 이런 논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대표팀의 클리스만 감독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Yeah, no, Wejo is a fixed plan for us. He's our player, and unless nothing is proven to the case, it's speculation. So until there's nothing really concrete, there's no problem for Wejo. He's part of our team. 품위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경기에 나서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중하고. 자, 그러면서 결국 이 축구협회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고요. 예, 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30분경에 뭐 윤리위원회 또 공정위원회, 국가대표 전략 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논의기구를 통해서 황의조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논란 속에 황의조가 앞서 지난 21일이죠. 중국과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해서도 팬들의 비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여인과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이제 포착됐다면서 경찰이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조사한 지 며칠 만에 공식전에 출전하는 등 대표팀 공식 일정을 모두 정상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축구대표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르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축구협회가 이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거나 또 출전을 금지시켜야 되는 등 이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관련된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찰 수사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만큼 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